네, 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회사는 아바코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DI 동일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바코. 아바코가 지난 12월 20일 어제죠. 어제 임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은 사회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이제 이렇게 주주제안이 왔다 보니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후보자 이력, 이사회 추천, 사회이사 후보자 이력, 소액 주주의 제안에 따른 이사 후보자 이력, 이렇게 보고사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안건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1호, 1-1호, 1-2호 이렇게 쭉 되고요. 2호 이한 사회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렇게 되는데 1호 이한 보시게 되면 1-1호 의안이 이사회 제안 그리고 1-2호 의안이 그 주주들의 제안 이렇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거는 감사위원이라는 이사는 한 명 뽑기 때문에 두 의안 중에 하나가 가결되면 나머지 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래서 1-1호 의안을 먼저 상정을 해서 장현수 이사가 선임이 되면 1-2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구조고요. 2호 의안, 3호 의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연대에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아주연, 아바코 주주연대입니다.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태까지 때로는 회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때로는 회사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참고로 아바코는 B2B 회사입니다. LG에 전량 거의 대부분 납품을 하는 B2B 회사고요. B2C 회사 아닙니다. 근데 홍보 아이디어를 제공했답니다. 네, 그리고 사업적으로 잘 되기를 응원하고 행동해왔다. 이건 주주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업 가치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 장비 회사에 걸맞길 바래왔다라고 의견을 내놓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임시 수총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보이콧을 한다. 방치가 아니고 냉정한 판단이다. 회사가 제대로 된 가치를 못 받고 있다. 시총이 낮다라는 거는 회사와 주주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주주연대는 IR 활동과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담긴 리포트 커버리지죠. 이렇게 노력했지만 전부 효과가 없었다.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회사의 IR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것도 애널리스트가 각자 판단하는 거지 회사에서 써달라고 한다고 써주진 않습니다. 이게 다 사업이 돼야 되고 장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세일즈가 될 만한 회사를 쓰는 거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한국에 3천 개나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지. 누가 써달라 그런다 써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시 주총 요구도 국장의 대주주에 유리한 기울어진 환경에 보이콧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게 뭐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임시 주총 결과는 최선의 의사 전용수 미달란 부결이다. 이게 최고다. 어떻게 뭐 회사에서 하는 거 막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임시 주총 소집 전에 주주들의 제안이 주주들 요청 안건에 임시 주총 소집 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임시 주총 소집 전에 이미 주주들의 요청 안건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는 모르겠고요. 임총은 강행을 한다면 보이콧을 한다는 것을 회사에 알렸다. 참석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안 하는 거 왜 알렸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회사 요청한 게 전자투표제하고 기타 비상무이사 자기들의 제안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들어줄 의무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올 초에 열렸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백연의 정관을 가결시켰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냐. 이거는 정관의
인해 인한 그 효력은 그 순간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회사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시간을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법에 위반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 보시면 다만 이래 나오는 게 이제 본래 의도인 거죠. 안건이 후순위에 있으면 앞에 회사의 요청이 다그 승인돼 버리면 우리 안건은 부결자 할 수 없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항의를 한 거다. 뭐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기는 여기 이제 부산 여의도 IR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코멘트를 해서 IR 효과를 반감시켰다. 고액연봉 받는 IR 센터장의 노력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니네가 IR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이거는 IR의 기본을 모르는 거고요. IR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입니다. 회사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주가를 올리는 게 IR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페이지는 주총 결과인데 역시나 보이콧을 하시는 덕에 회사의 원안대로 다 가결이 됐고요. 이건 회사 입장이 좋은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다음 페이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각자의 이익에 맞게 각자 소생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주가가 낮다고 해서 회사 IR 활동에 대한 컴플레인 걸 수는 있겠는데, 니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문구 하나하나 본인 입맛에 맞지 않다고 따지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 이게 아바코, 새로운 회사네요. 새로운, DI 동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새로운 회사 이거 같고요. 아바코가 12월 20일 날 임총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이제 곧 정기주청을 준비하는 회사로서 이제 여기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매출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고 이제 창업자 회장님도 계신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2월 이게 이 엄동설안에 임총까지 열고 대구에서 어, 하신 거 보니까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뒤에 쓰신 뭐 글을 쓰신 그 소액주주의 뭐 아주연 아바코 주주연대 대표님이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최경재님이신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최경재님 외 네 명이 어찌됐건 회사에다가 주주 제안을 했고 임시유총 소집 뭐 요청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열어준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시끄러우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33% 이상을 갖고는 있는데, 그래서 경영권이라든지 표 대결에서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지는 않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33%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는 않고, 어, 근데 감사선임은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좀 특별하게 3% 룰이 있으니까 33% 중에서 뭐 30% 날라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우호주주가 있으니 이제 아무래도 소액주주한테 유리한 건 감사선임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 초겠죠. 3월 달에 정기주총에서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을 했고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것의 후속적인 조치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올 초에 3월 정기주총 그 정관 변경하면서 그냥 바로 그때 그냥 했어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올리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준비를, 이제 사회이사님, 감사 한 분 대신 사회이사님들 여러 명 이렇게 선임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뭐 급하게 하셨는지, 그냥 좀 마음에 드시는 저 임원분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회이사님들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두 군데밖에 못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안 하고 이제 요 임총 그걸 또 물고 늘어지는 우리 또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이제 제안하자, 이루자. 그 대신 좀 감시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주주연대.
주주연대에서 이런 분들을 아름다우신 분들, 우리 허건 선생님이라든지 김기현 선생님이나 한상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제안을 했는데, 아, 이 회사 입장에선 좀 꺼림직하죠. 예, 꺼림직하고. 왜냐면 자기 회사인데, 내 회사인데, 잠깐 이게 시세찬 노리고 온 애들이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껄쩍지근하고, 그래도 상장되어 있다는 그 혜택이 있으면 이제 뭐 의무도 있는 거죠. 의무로서, 법에서 정한 의무로서 이제 받아준 거죠. 받아준 거고. 이분은, 이게 SNU 출신의 이제 우리 허건 변호사님, 자주 보시네요. 그리고 여기 김기현 뭐 이렇게 요거는 부의안건은 요즘 통상 자주 이제 소액주주분들이나 이렇게 주주연대나 뭐 공격이 들어오면 자주 쓰는 문구 중에 하나인 거야. 자주 1, 2호 같은 부의안건에서 양 획일적이고 양립 불가능함으로 두 안건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와 나머지 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보통 M&A 할 때 공격 들어올 때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근데 이게 뒤에서 좀 얘기 나왔던 게 이게 뭐 순서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냐 뭐 기호 1번 기호 2번 뭐 그렇게 느낌상 그럴 수 있는데 똑같죠. 어찌됐건 내가 과반수 이게 지금 그 주주총회 표대결 이게 사회이사 선임권을 뭐 예를 들면 이게 보통 결이 이제 그 참석 의결수의 과반 이상이면서 25% 4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내가 26% 갖고 왔다고 해도 상대방이 27% 갖고 왔으면 뭐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똑같죠. 첫 번째 반대하고 두 번째 내가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과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 그냥 그냥 기분 나쁘다. 사회 뭐 소액주주 걸 먼저 해줬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30 몇 프로 다 갖고 있고 나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은 벌써 지분 공신하고 최대주주 변경했었을 테니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형식상 이렇게 해주는 그 자체만 이 법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해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당연히 뭐 각자의 이해에 따라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가 알기로 기업 가치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장비의 종합회사, 장비 종합회사에 걸맞게 발해왔다. 장비 종합회사 그렇게 시총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를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장비 종합회사의 뭐 퍼라든지 뭐 PBR 몇 배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PBR 그 뭐 PBR이라든지 퍼가 높기 때문에 그건 편차가 큰데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폭풍적인 성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아바코가 2차 전지가 메인이 아닌데 그런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냉정한 판단에서 보이콧 요거까지는 좀 뭐 충분히 그래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아예 보이콧을 해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나가라 시키자. 그런데 왜 주주 제한을 했지? 좀 앞뒤가 조금 주주 제한 했으니까 주주 제한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모아봤더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다 참가하지 말아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나가라 시키자. 이런 판단이신 건가? 그것도 괜찮은 판단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같아도 그렇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하는 거고. IR 활동가, 그 진짜 진정성이 있으신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진정성은 이제 말로 하는 내용들은 다 진정성을 알 수가 없어요. 진심 사람이 얘기하는 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진정성이죠. 나는 너를 좋아해. 아무리 얘기해봤자, 뒤통수 때리면, 그 행동이 진정성인 거라서. 그 본인을 중심으로 한 IR 활동과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담긴 리포트 발행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노력은 하죠. 다 노력합니다. 예. 대주주의 유리한 기울어진 환경에 보이콧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하여튼 그냥 노력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법으로 정한 권익이 무력화될 무엇이 뭐 하여튼 뭐 나는 노력했는데 안 되겠더라. 당연히 안 되지.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소액주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찬사를 표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회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시는 거는 적극 찬성하고 많이 이제 좀 담당자 입장으로서 고맙죠. 왜냐면 애널리스트하고 얘기하다 우리 얼마 전에 뭐 어디 어디 뭐 그 파트너스 투자사 뭐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 여기 주주분들이 극찬을 하더라. 이런 뭐 내용 들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 본인이 본업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리포트 발행 등을 노력할 정도면 요 금융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따가 나오신 에미 애널리스트 개미 아니면 매미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출신의 그 개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의도에 뭐 개미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워낙 큰 돈을 움직이시니까 그런 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리포트 발행에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분 쪼개기, 양도 대여 등 뭐 전자투표제 시용. 지분 쪼개기 이건 실제로 하다가는 다 국정감사 끌려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요. 사조가 이거 한번 했다가 아주 코되게 당해가지고 이 3% 룰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그 기회로운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뭐 그게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견제하기 위한 3% 룰이 있으니까 뭐 유리한 환경입니다. 후순위 이게 아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분율만 내가 확보한다면 순위가 앞에가 됐든 뒤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순위였다고 하면 그냥 다시 지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크게 의미 없고 그리고 임총 소집 전에 이미 주주들의 요청 안건이 임시 요청의 소집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게 뭐지? 이 주주들의 요청 안건을 이 사람 뭐 완전 최극단으로 이분의 편에 서서 이해를 하면 음, 우리가 그 임시유총 안건을 소집 청구권을 행사해서 안건을 제시했는데 회사에서도 그 안건을 침해하면서 올렸다. 그러니까 1-1호 안건은 우리가 1-2 허건을 올렸는데 그럼 너네는 소액주주가 당연히 안건을 청구했으니까 고 1-2 허건만 올려야지. 니네는 왜 올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니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문구가 좀 이상해요. 문구가 이상한데 최극단으로 생각해가지고 요 본인 그 아바코 소액주주연대분의 입장이라고 그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총을 강행한다면 보이콧을 한다는 점을 회사의 내용 증보를 알렸습니다. 요 내용을 뒤에 문단을 유추해서 본다면 요 앞문단의 내용은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침해. 내가 소액주주들이 제시한 안건만 논의했었어야지. 왜 거기서 이사회에서 왜 후보자를 내냐. 요거 같아요. 그리고 주된 요청은 전자투표제와 기타 상무 이사 안건을 최우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평일 주주들이 참석하기 힘들고 또한 3% 룰에 따른 것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최우선을 해달라는 거지? 이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뭐 표가 없으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평일 주주들 주말에 해달라는 건가? 그럼 또 주말에 했다고 난리 칠 텐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변경된 상투기를 하였으나 그렇죠. 요건 뭐 얘기할 수는 있죠. 했으면 바로 임총 열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그 정총 때 했었어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소액주주연대한테. 정관 변경 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러면 소액주주연대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 감사위원회 후보자 추천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때 그냥 3월 정총에 정관 변경하면서 감사위원회 후보들을 그냥 회사 임대로 올려가지고 그냥 처리해버렸으면 그, 그 정관 딱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총 소집 청구권 올라와도 지금 정관에서 이사해가지고 이거 하려면 해임 청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일이 더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불리한 내용 같아요. 그리고 뭐 IR, 뭐 여의도 IR에서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코멘트를 함으로써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
좀 하여튼 아까 용차 형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문구 하나 말투 하나 토시 하나 이런 거 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뭐 고액 연봉 유능 IR 센터장의 노력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 뭐 충분히 주주로서 뭐 항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고 이런 거 깐깐하게 내가 주인이긴 하지만 이제 경영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나의 주된 목표가 뭐냐? 내가 아바코에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뭐냐? 시세 차익인 거잖아요, 대부분. 소액 주주님들. 내가 이 회사 경영하겠다. 이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근데 그 제안이 어느 정도 선을 좀 지키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근데 어찌됐건 이 아바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주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호 주식이 많이 있죠. 또 기관들도 당연히 현재 경영진들이나 최대 주주들을 좀 편히 서는 게 특별하게 그 경영진들이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키는 한이 아니면 뭐 당연히 회사 편을 들어주는 게 맞죠. 네, 맞다고 보기보다는 통상 들어주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아바코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게 되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IR을 하면서 회사의 실적을 불러줬어요. 2024년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얼마 나올 거다. 2025년도에 얼마 나올 거다. 그렇게 불러줬더니 문제가 돼가지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까지 당했고요. 공시 불이행으로.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불성실 법인 지정되진 않았는데 그 사유가 보게 되면요.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아바코 쪽 그 주주연대에서 올린 글인데 회사에서 IR팀에 아니, 주주연대에서 회사에 확인해 봤더니 부산 IR을 할 때 공시 안 한 것 때문에 맞다. 이게 여기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거는 IR 기체 공시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공정 공시를 안 한 겁니다. 영업실적 전망 공시를 안 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된 경우는 없으니까 잘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좀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부산 IR 행사에 갔다 온 주주연대 관련된 사람이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돌립니다.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되었다. 판이 난 거죠, 그렇게. 예. 예, 이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IR 공시를 하고, IR 이제 하겠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이니까 부산 뭐 엑스포에서 뭐 하겠다.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카인드에다가 이제 회사 소개서 같은 게 IR 보고 올리고. 그런데 이제 그 IR 할 때 그 IR 행사 내용에 우리가 이제 요 8월 7일 뭐 이러면 이제 IR이 이제 반기 끝날 때쯤이기 때문에 그 뭐 질의응답 뭐 이런 거 할 때 영업실적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메인으로 하려면 이제 전망 공정공시 해가지고 뭐 2024년 온기 추정 매출액 이렇게 공시를 했었어 한 다음에 얘기를 IR 할 때 얘기를 해야 거기 참석하지 않은 모든 주주도 공정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어, 이행이 되는데 이제 거기 참석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숫자들을 불러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들은 주주가 뭐 네이버 뭐 종토방이나 뭐 단톡방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올해 뭐 아바코가 예상 실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니까 너 어디서 들었니?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나왔던데 어펜덕스에 붙어 있던데 뭐 추정치 붙어 있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 봐라 이 괘씸죄네 하면서 이제 진정서 넣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뭐 명문으로 이제 규정 위반이니까 부성실 지정 예고죠. 지정 예고. 한번 지정 예고 때리면 이제 오후 영업일 이내 이제 그 경위서 반성문이라고 하죠. 경위서를 디테일하게 제출해라. 아, 짜증나죠. 그막 디테일하게 디테일하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한 두 장, 세 장? 뭐 디테일해봤자 뭐 얼마나 디테일하겠습니까? 웬만하면 한 장 안에 끝나는 게 가장 좋은데 뭐 두 장, 세 장 써서 내고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보고, 그래. 다음부터 똑바로 해라.
라고 하고 이제 미지정으로 지정유예죠, 지정유예. 지정유예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또 한번 그러면 그 중과하겠다, 중과. 지정유예를 함 새로운 학교는 중과를 하겠다. 요거까지 싸잡아가지고 조지겠다. 뭐 그냥 뭐 한번 봐줄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이거 지정유예가 그렇게 쉽게 주지 않거든요. 예, 지정유예를 잘 안 줘요. 그냥 거래소도 뭐 경미한데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했던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 이제 주주연대 입장에서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난감한 일이 생긴 거고요. 뭐 저는 이해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상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어제 금요일 오후에 장 끝나고 나서 유상신자 공시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지아 이노베이션, 차바이오텍. 이렇게 두 건이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차바이오텍은 1200억이고요. 지아 이노베이션 800억인데 이게 이제 그 텔레그램 본 글인데 차바이오텍은 이렇게 많이 그 했고 지아 이노베이션도 크다. 근데 개인 주주들에게 욕먹기 싫어가지고 금요일 날 5시에 올빼미 공시를 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그럼 장중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중에 했으면 공시 나는 순간 바로 주가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진 그 상황에서 나중에 본 사람은 놀래가지고 또 팔고 이런 매도가 매도를 불렀겠죠.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공시 기초 중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장 마감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공시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거래소의 입장은 기본 스탠스는 장중에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빼미 공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금요일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연휴 전날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장중에 해라. 장 끝나고 하면 올빼미 공시에 해당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공무원 그 사발 통문을 돌립니다. 사발 통문을 돌리기 때문에 그 뭐 긴 연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악재 이런 거 있으면 장중에 해라. 장 끝나고 공시하면 올빼미 공시로 적용돼서 조질 수 있다. 조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자, 그 올빼미 공시 그런 얘기를 추측컨대 그러면 공시 담당자들은 장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또 이제 생각으로 공시 담당자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팀 정도 있을 건데 한 팀당 한 5명? 4명에서 5명 정도? 그 중에서 팀장님은 이제 공시를 안 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한 사람당 한 4, 50개의 회사를 담당해요. 근데 그 4, 50개인데 또 기심이나 이런 게 이게 평일날 열리거든요. 또 공시만 봐주는 게 아니라 그 4, 50개 회사들의 공시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도 보고 총리도 쓰고 그리고 기심이 같은 거나 있으면 사전에 또 작업도 하고 준비도 하고 페이퍼도 만들고 기심이도 참석을 또 해요. 담당자가 그, 그 시간 내에 업무 시간 내에 그런 걸 봤을 때 얘들도 엄청 바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장마가 뭐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공시는 이제 유상증자 1200억 바이오 회사들이 1200억 땡기고 뭐 이런 회사 막 대규모 유상증자 한다는 거는 장 끝나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스탠스는 이렇지만 진짜로 그 맨날 주식 창문 들여다보고 스캘핑 하시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막 공시 뜨면 바로 이제 막 매도하고 이래 하면서 막 던지고 막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늦게 보는 사람도 주가 막 푹 떨어지니까 막 알람 울리면 쳐다보고 막 그 네이버 보면 막 폭락하니까 막 따라서 휘용돌이처럼 폭락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막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너무 늦게 해가지고 뭐 새벽 공시 어저께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오늘 아침 8시나 뭐 8시 반에 이제 공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지만
5시 하는 거면은 이건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대신 회사가 이제 여태까지 공시를 계속 장중에 내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금요일 6시에 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회사의 뭐 기준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보통 회사들은 다 장 마감이 하죠. 그래야 그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좋은 거는 또 장중에 하고 안 좋은 건 장 마감에 하고 뭐 그거는 이제 회사가 하는 건데 일관성이 좀 있는 게 좀 좋죠. 그래야 이제 어필도 할 수 있는 거고, 회사의 신뢰도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가 제법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안 좋아지고 내년 더 안 좋아진다 그러고 시장에서 자금도 잘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다 보니까 증자를 하게 되는데 증자하는 회사, 증자를 할 만한 회사에 대한 투자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대주주라고 돈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자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자기 지분만큼 다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돈만큼 내지는 가지고 있는 신중인수권 팔아가지고 그만큼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대주주라고 회사하고 나랑 동일시 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돈 낼 때도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12월 20일이면 거의 끝났죠. 이제 유상증자 막 불러놓으면은 유상증자는 최소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계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벌써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12월 말로 이제 되는 거고, 진짜 한계 기업들은 1월 달, 2월 달에 엄청 부릅니다. 그래야 자본 잠식이 떨어지거나 감사 이게 지금 아마 필드 감사 다 끝났을 텐데 느낌이 안 좋거나 쎄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돈이 없거나 뭐 이러면 12월 31일자의 재무제표 숫자로는 뜨진 않지만 1월 달, 2월 달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유상증자가 뭐 대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10억 이 정도는 좀 약하고요. 한 50억 정도. 어떤 뭐 사이즈 회사 사이즈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뭐 이렇게 뭐 삼자 배정이든 뭐 이렇게 불러놔 가지고 하면은 좀 한계 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이제 부르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차 형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유상증자 이제 물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를 불렀다면 그럼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또 내가 괜찮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부르는 회사들 이런 것들도 좀 음, 유심히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윈터 이즈 커밍입니다. 윈터 이즈 커밍 감사 시즌.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재밌는 일을 제가 하나 봤는데, 한 주주연대에서 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회사와 관련된 기사를 언론에 내서 이슈화 시키겠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3개 만들어 놓은 상태고, 하나 이렇게 3개를 순차적으로 내보내겠다. 그렇게 하기까지 뭐 100만 원 내외에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한 다음에 돈을 모았는데,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내부적 의견이 좀 있다. 만약에 기사 내보내가지고 비리 파헤치기 시작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부양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돈을 모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홍보 대행사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 기사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게 되면 주가 조작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저는 이거 간만에 보는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뉴스 찾아보게 되면 주주와 회사가 분쟁이 있을 경우에 주주의 이야기, 회사의 이야기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모두 다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크든 작든.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주주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적어주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오죽했으면 대행사에서도 그 반대를 했겠냐, 막았겠냐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제 제가 아는 한 애널리스트 분이, 지금은 이제 애널리스트 안 하시고 다른 일 하시는데, 그분이 본인 리포트를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한 게, 내 레포트에 대해서 의도와 다르게 왜곡하고 비꼬아서 쓴 기사에 하고 블로그에 대해서 명예훼손,著作권 침해를 근거로 지워주던가 안 지워주면 소송 걸겠다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올려주신 건데,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무지성으로 비난하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너무 만연해가지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참, 이 소액주도 돈을 누가 모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래도 100만 원 내외 비용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돈을 모았다는 것도 그냥 많이 물렸으면 뭐 그렇게 충분히 뭐 하는데, 이거 소송 가기 전에 이제 뭐 언론을 이제 소액주주나 주주연대 쪽으로 좀 우호적인 부분, 아니면 이게 내용이 이제 뭐 자사주 매입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기사를 쓰려고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게 원택은 사실과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원택이네. 그리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행사, 이게 신문 보도기사 뿌려주는 대행사겠죠. 대행사에서 유료 배포권으로 대행사 회신이 왔다. 주가 조작 우려가 존재한다. 진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좀, 음, 한편으로는 이 대행사가 정상적인 회사라서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거 대놓고 얘들 주가 조작하려는 거에 내가 여기 엮이기 싫다. 이건지, 얘들은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다. 100만 원 리스크 대비 수익이 너무 작다.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조작 얘기 나오고 우려 리스크를 돈 100만 원에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도 리스크가 너무 크죠. 어, 막말만 해가지고 이 주주연대가 한 1억 정도? 1억이나 한 10억 정도 질렀으면은 그냥 좋겠죠. 냈겠죠.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뭐, 그 십시일반으로 걷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이제 소송이나 뭐 이런 것까지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또 이제 요 개인 애널리스트 분도 이렇게 그 정신적인 노동이죠. 감정 노동자, 감정 노동자, 감정 노동자이셔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적당선까지는 용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런 놈들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분들도 얼마나 열받으면 또 그렇겠습니까? 이런 거는 또 각자의 또 돌파구나 이게 그 살 길을 다 모색하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가 생각해도 법이 촘촘합니다. 촘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너무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너무 뭐 욕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남 얘기할 게 아닌데 제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그 질문은 발행 주식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회사 정관에 나와 있는 이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천만 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3천만 주를 발행을 했다. 근데 소각을 하건 감자를 하건 해가지고 2천만 주를 줄였다. 그래서 지금 발행 주식의 총수는 1천만 주인데, 근데 정관에 이제 발행할 주식 총수를 5천만 주 되어 있으니까 4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러니까 총 발행할 주식 총 5천만 주면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군요. 4천만 주. 그러니까
정관에 5천만 주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식은 1천만 주니까 과정은 쌩까고 그럼 4천만 주를 더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군요. 근데 또 앞부분 보면 이 사람도 그냥 그렇게 무지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히스토리를 보면 5천만 주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태까지 3천만 주를 발행을 했었고 그 3천만 주 어찌됐건 찍어봤으니까 총 2천만 주를 더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2천만 주인지 아니면 단순 총 5천만 주에 천만 주 뺀 4천만 주인지를 헷갈리는 상황이다. 우선 저는 좀 이걸 헷갈리게 하는 상황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거 그 다른 분이 또 답변을 쓰신 것도 있긴 있는데 아니 12를 생각하면 똑같죠. 12를 생각하면 똑같고 이거는 발행할 총 주식 수가 5천만 주면 벌써 3천만 주 찍어 보면 당연히 2천만 주죠. 2천만 주를 더 찍을 수 있는 거죠. 안에 이게 소각을 했던 뭐 감자튀김 그거를 잘 모르겠대. 이거 왜 헷갈리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3천만 주 찍었으면 2천만 주만 더 하는 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또 위에서는 야 이번에 우리가 12를 찍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한 5천만 주 더 찍어야 그러니까 뭐 3천만 주를 더 찍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3천만 줄 더 찍어야 되니까, 3천만 줄 더 찍어야 될 것 같으면, 요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가? 3천만 주 찍으면 당연히 정관 변경해가지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5천만 주에서 1억 원으로, 1억 주로, 1억 주로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변경할 때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변경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CB나 아니면 여태까지 기발행했던 내역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서든 뭐가 됐든 그리고 그 수권 주식수라고 하죠.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CB나 아니면 BW 우선주 이런 것들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할 주식 총수 자체를 늘려버려 가지고 버퍼를 만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좀 센세이션하네요. 네. 아니,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요. 만약에 이제 질문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사라진 주식, 감소한 주식을 이제 다시 찍을 수 있다고 치면, 이건 그러면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5천만 주 나왔더라도 2천만 주 없었다가 다시 찍었다가 다시 없앴다가 하면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발행할 회사가 설립부터 정관을 바꾸기 전까지 쭉 이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게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만 찍어야 된다 이야기인 거고요. 감자 소각하면서 발행된 주식의 수가 변환되더라도 그거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정관에 정해져 있는 발행 주식의 수는 회사가 설립된 후에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발행할 주식의 수를 변경하고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사라진 주식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질문의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